안녕하세요. 천국에서입니다. 오늘은 어, 오늘은 4월 14일이고요.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입니다. 어제 제가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오후에 잤거든요. 4시, 5시쯤 잤는데 그대로 쭉 자가지고 지금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대로 할 거고 그냥 쭉 자가지고 오후에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일어나고 아무튼 엉망입니다. 원래 오늘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게 친구를 좀 초대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좀 교육적인 방향으로 갈까,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평소 하던 분석 영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친구 섭외도 안 되고 잠들어가지고 오늘 이상한 글만 쓰고 그래 됐습니다. 일단 편집할 시간은 없고 편집은 안 할 거고요.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동안 제가 영상을 만든 목적은 어, 이 분석을 하기보다 사실 그 제가 생각을 이 사람이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, 왜 이런 생각을 하네라는 좀 힌트를 남겨놓기 위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다기보다는 뭔가 방향을 얘기하려기보다는 그런 과정만 담아 놓은 거거든요. 그냥 제가 했던 실험이 그냥 이런 영상을 보면은 세뇌를 당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좀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랬는데 아무래도 찍다 보면은 좀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 의도와는 다르게 뭐 다른 뭐 매매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럴 때가 있죠. 그래서 사실 일단은 뭐 분석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제 맘대로 난 이래 이래서 이렇게 본다. 그리고 여기도 대응할 거다. 뭐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냐면 무슨 교육이 그래서 아무튼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친구를 데려다 놓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찍어 보겠습니다. 뭐가 됐든 간에 이 파동에서 나왔던 건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분석이 이 파동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게 여기 있는 ABC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 된다. 우리가 이 파동이 이제 조정 파동인지 추세 파동인지 모르는데 일단 알 수 있는 건 어, 여기 있는 ABC가 가장 이 파동 중에서 명확하고 거래할 근거가 되는 그런 수준의 파동이다. 얘가 14일부터 21일까지 나온 거의 일주일 정도 되는 큰 파동이란 말이죠. 그러면은 이 파동에 대한 레벨이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기간 정도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. 이 레벨에 맞는 시간에 파동이 움직일 거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피보나치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계속 이제 하락을 해서 진행 중인 파동이었다면 이 반등한 파동이 236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서 바닥을 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선을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피보나치 이렇게 크게 됩니다. 그리고 하락했던 첫 번째 A 저점인 여기 있는 618을 기준으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618을 제가 언급을 까먹을 때쯤 되면은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거래하는 이 큰 파동의 레벨이 프레임이 요게 이제 가장 큰 프레임이라서 제가 여기 있는 파동을 계속 이 넥라인을 계속 체크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파동이 더 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 파동이 추세 파동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락이라고 될 만한 첫 번째 ABC가 나왔다. 왜 이렇게 첫 번째 하락이라고 할 만한 첫 번째 ABC냐면 지금 61선 아래로 61선 아래에서 추세가 만들어져 있죠. 그래서 61선이 지금 제가 매매하는 프레임 추세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심 아래에 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다. 한마디로 이 파동은 추세 파동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파동이나 여기 이제 61선 아래에 있는 여기 이런 파동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있냐? 일단은 얘까지는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 왜냐면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이제 좀 다르게 보는데 왜냐면 이 지금 224일선 이게 저는 이제 이 61선 추세에 약간 마지노선 컨펌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치면은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.
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능한 게 100, 224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, 근데 이제 좀 보기 어려운 거는 일단 이평선의 모양이 같이 하락하는 모양이 아니라 일단은 224일선이 옆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여기서 61선을 깨지 않고 한 번 더 하락을 해야 이게 꺾이고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이평선이 만들어질 거다.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락하지 못하면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건데, 이 상승하는 파동이 다시 6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224일선까지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이제 롱타깃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파동이 반등하지 못하고 꺾이게 된다면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, 왜냐면 이평선도 같이 내려가거든요. 61선 추세 안으로 내려오게 되고,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공통 자리라고 했던 게 여기가 딱 마지막으로 그 혼조세가 발생하면서 음, 어, 추세가 나올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 뒤에서 추세라고 생각될 만한, 또 이것도 ABC를 깨고, ABC가 61선을 깨고 224일선까지 딱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음 파동에는 224일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다. 그리고 뭔 얘기 할랬지? 그리고 이 추세 마지노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하고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여기 있는 파동에 1대1 자리까지 보는 게 맞다. 왜냐면 이렇게 파동이 나왔는데 여기가 일단 10파동이 단절이에요. 좀 짧단 말이죠. 일단 여기 382 기준으로 1대1을 체크하는데 보통 단절을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1대1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,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파동이 지금 조정 파동이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1대1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애매한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추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. 어차피 여기는 일단 이 파동이 나왔으면은 얘가 일단은 추세가 되는지 조정이 되는지에 좀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. 왜냐면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서 맞추려고 한다면 그냥 찍기밖에 안 되고, 내가 할 수 있는 거래는 여기가 이렇게 추세라고 될 만한 게 하나 나왔으니까. 왜 추세라고 되냐면, 왜 추세라고 될 만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60일선 아래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나왔는데, 일단은 마지노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 큰 프레임에서 A 파동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작은 파동 안에서, 이 파동 안에서의 그 조정 파동일 수도 있는 프레임으로 딱 요 정도 이 파동과 연계되는 레벨의 파동으로만 체크를 합니다. 왜냐면 여기가 이 파동의 38이거든요. 그러면 얘의 조정 파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일단 공통으로 되는 이유가,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추세 거래 10파동 롱이다. 그리고 얘는 이제 상승을 할 건데 이 파동의 786이나 618 자리까지는 공통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 이걸 또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게, 또 이 작은 프레임 안에서 또 파동을 체크해 볼 거기 때문이죠.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파동에 대한 여기 중간에 있는 비파동이 이 레벨이 완성돼서 컨펌이 되려면 저는 어찌됐든 이 224일선, 224일선이래. 이 61선 넥라인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, 아니 저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프레임이 연결해서 파동을 체크를 해야 된다.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자리인데, 지금 저항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나오게 되거든요. 이 반등한 파동이 딱 여기까지도 제가 롱 타깃이라고 될 수도 있다라고 같이 공통으로 봐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롱으로 거래하는데, 단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파동에 대한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. 이 뭐야, 이 넥라인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, 그리고 이 평선도 돌았고, 그러면 얘가 지금 추세일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타로 거래를 해야 되고, 홀딩한 게 있다면 이제 홀딩 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저점에서 저항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여기였다가 여기는 이제 넥라인으로서의 역할이고, 넥라인이라는 거 그 기준을 나누는 거거든요. 제가 말하는 그 용어 중에 넥라인은 지지나 저항이 꼭 일어난다기보다 이 라인 안에서, 이 라인 아래에서, 그러니까 이평선이랑 좀 비슷해요. 저는 이평선을 지지나 저항으로 보지 않고 추세의 뭐 중심 같은 경우인데, 이제 이런 넥라인 같은 경우는
꼭 지지나 저항이 나온다기보다는 얘를 잘라서 이 위랑 아래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지나 저항이 나올 확률이 있지만 그 웬만하면 나오지만 지금 이 파동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C 파동이란 말이에요. 하락하는 C 파동 같은 경우는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꼭 여기서 지지나 저항을 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당장에 이 소파동을 보면은 A 저점에서 A 저점까지 단기 반등을 원래 보통 MABC를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여기는 여기까지도 224일선까지도 이제 한 차례 더 상승할 만한데 여기서도 이제 요 타점을 잡으면 된다.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A 저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다른 이제 매매 전략이 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분할로 진입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이 좀 짧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베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면 더 소파동으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가 이거는 지금까지 거래를 계속 해왔거나 분석을 맨날 해왔으면은 이제는 이거는 C파동이라고 봐야 된다. 거래량도 충분하다. 첫 번째 ABC가 나왔는데 어차피 반등해봤자 A 저점을 못 넘기고 더 반등해봐야 786 부근에서 매물대 저항을 맞고 빠질 만한 파동이다 생각을 하면은 또 홀딩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락이 확인됐을 때 여기서 이제 어느 라인을 깨는 순간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어차피 우리가 이 ABC가 나오는 순간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이렇게 한파동 보거나 아니면 조정으로 반등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삼각 수렴이다. 삼각 수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 그 라인 보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추격이 가능하단 말이죠. 어차피 이런 자리가 다 A 저점 A 저점 저항이고 넥라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분석들을 하는 이유가 이 파동이 정확하게 뭐 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매매 계획을 짤 때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분석은 어느 정도 뭔가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하나의 기준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보는 게 이제 매매에 대한 전략. 이게 만약에 틀리면은 상관없는 게 전략 안에 손절 자리도 다 있고 뭐 익절 자리도 다 있기 때문에 뭐 그 감정이 별로 생길 일이 없어요.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틀려요. 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손절을 하기보다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분석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, 그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거든요. 그럼 이 안에서 또 어차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. 그래서 제가 롱 타겟 받을 자리가 이 위에서 786을 지지하는 파동이 나왔을 때라고 하는 이유. 그리고 이 나왔을 때 이것도 더 상승하는 가능성을 볼지는 이 거래량 터지는 걸 확인을 할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가 다시 발생될 수 만한 이평선이 나오니까 이 고점을 지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파동은 이제 이 파동이 마무리 파동이 되지 않을까.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